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아까 조 셰프님이 얘기하신 거 조 셰프님의 행복론, 네.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온연하게 느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이 존재한다. 저는 사실 그런 표현 자체를 조 셰프님한테 거의 처음 듣다시피 한 거라서 상당히 설득력 있고 되게 와닿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아까 조 셰프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기쁨과 슬픔이 사라졌을 때 네. 어떤 아까 무감한 시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무감한 시간이야말로 행복과 좀 멀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네네. 그리고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. 무감한 시간은 언제였는지. 저 지금이에요. 지금 불행하세요? 저 요새가 무감해요. 아, 저는 좀 심드렁하고 매사.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? 그 특별한 감정이 제게서 잘 표출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어떤 불만도 있고 네. 맛있는 거 먹으면 와 맛있다면서 이렇게 쩝쩝쩝쩝 허겁지겁 먹거든요. 네. 그러면 또 다시 그렇긴 입맛을 한데, 다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좀 뭔가 동물적인 거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좀 까칠한 면이 있어요. 평생 좀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제 자신은 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저는 좀 제가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무뎌지고 좀 심드렁해졌다. 뭔가. 그게 언제랑 비교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? 혹은 대략 언제 정도부터 그랬던 것 같으세요? 그게 당연히 20대랑 비교하면 확연히 그렇고요. 근데 그 20대 때의 저는 달리 얘기하면 좀 설리고 좀 성무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 스스로는 예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덜 다듬어진 것들이 막 표출됐던 걸 수도 있겠죠. 네. 근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저는 요런 감정들이 저에게 좀 대세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무감해지는 부분들이. 그래서 네. 스스로 좀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고 네. 쉽게 분노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본능적으로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네.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의 루틴이 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 스스로 조금 좀 무감해진 게 아닐까. 네. 사람을 향한 감정이나 세상을 향한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면이 된 것 같아서 없지 않아 요새 제가 한참 지지난 에피인가 말씀드리면서 책을 좀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세상에서 만들어진 스토리나 자극으로부터는 조금 절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호우 시절을 하면서 어쨌든 계속 콘텐츠를 보겠지만 그 세상의 소리 말고 내 내면의 소리에 조금 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 아득하게 느껴졌었거든요. 네. 어찌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냉담하고 냉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한 방향은 아니니까 네. 그 부분을 조금 잘 다스려 보자. 근데 그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짧은 컨텐츠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저를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. 네네. 그게 이제 그래서 그나마 좀 텍스트가 저에게 좀 소화가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. 그러면서 저를 또 다시 그 좋은 문장들을 통해서 그 문장을 벗삼아서 제 스스로의 감정을 다시 조금 더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요새 좀 책을 읽는데 조금 더 시간을 투여하는 과정인 거죠. 이유가 거기에 있다. 네. 이상 선생님께서는 조 셰프님을 되게 오래 좀 보셨잖아요. 거의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무감해졌나요? 조 셰프가? 근데 그때는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. 네. 원거리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두 분은 지금 최근에 와서 더 많이 가까워지죠. 지금이 가장 정점이죠. 그렇군요. 그냥 인사만 하고 네네. 지나가면서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가까워지신 거예요? 아니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상 선생님이랑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좀 컸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교회라는 곳이 막 대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곳은 안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좀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선한 모습을 지향하려고 하는 커뮤니티거든요. 그 안에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 모였으니까 꿈을 좀 나눌 수도 있고
본인들이 어떤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조금은 교양 있게 행동하려고도 노력도 하고 네. 그 안에서 각자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건강하게 표출하다 보니까 음. 그리고 그때 만났던 인연들이 지금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나름 정말 뭐 제 기준에서는 혼탁한 가치관에 그렇게 섞이지 않고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랑 다시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호흡할 때 느껴지는 어떤 건강한 자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상 선생님이기도 어허. 하고. 네. 왜 시작할 때 네. 이제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네.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네. 네. 아 이게 내가 주인공 라일리처럼 네. 수용받는 경험이 많았더라면 어땠을까 네, 네, 이런 네. 지점을 좀 자극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. 네. 그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무감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이 한참 지나서도 네네. 한 26살 때까지는 네. 그런 어떤 시기가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. 그러니까 특별히 너무 즐거운 것도 없었고 네. 그 좀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음. 그 재미도 없고 네.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허. 그런 어떤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네.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26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아, 네, 네.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면서 제가 한 3년간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좀 보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 돌아가신 분을 좀 애도하고 마음속에서 이제 잘 기리고 이게 잘 보내드리는 시간이 좀 지났을 무렵에 바로 또 어머님께서 암에 걸리세요. 네, 네.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 한 26에서 28, 9 될 때까지가 그 정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는데요. 그때 좀 많이 힘들어하고 저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겪게 되면서 네. 그 이후부터 무감의 시간에서 좀 벗어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찌 보면 그런 사건들의 연속을 통과하면서 뭐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그런 무감의 시간을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는 그런 뭐 일종의 동력처럼 작용을 한 부분도 있는 거네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 3년 동안 제 마음과 슬픔이 이게 수용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결국 사막과도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네. 좀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그 사막 같은 시간이라는 거는 그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? 그게 꼭 필요한 걸까요?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지나오신 입장에서는. 저한테는 필요했던 과정 네네네. 같고요. 사막 같다고 표현한 이유는 왜 사막이 너무 넓어서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. 네. 계속 똑같은 풍경만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네. 이런 시기를 뭐 모르겠어요. 모든 사람이 겪을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겪을 수도 있고 네. 어떤 사람은 더 이게 심각한 고통 속에서 겪을 그렇죠.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저한테는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.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롭고 그랬지만 네. 다시는 안 지나고 나서 겪고 싶은 보면, 그런 어떤 기억이지만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절대 안 돌아가고 네네네네. 싶죠.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. 네. 근데 저한테는 필요한 시간이었다. 저 개인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꼭 헤쳐나가야 했던 사막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크나 셰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책 읽기를 포함한 그런 자기 자신과의 어떤 대면 혹은 뭐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까지 말해도 될까요? 네, 뭐 그런 거죠.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해도 될까요? 네. 제가 생각했을 땐 방향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세상 일이라는 게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해결이 잘 되는 것만도 그렇죠. 아니잖아요. 그건 아니죠. 네, 그래서 당연히 아니고. 어떻게 근데 이제 접근 자체는 네. 외부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은 너무 훌륭하신 상당히 것 힌트를 같아요. 잘 찾아냈다. 그런 어떤 방향 접근을 알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죠. 지혜 아닌가요? 그건 상당히. 맞아요. 근데 그게 이제 그 크고 작게 계속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살면서 겪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뭐 소위 말해서
약간 동굴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다를 몸이 아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, 예. 맞아요. 어떤 그 플로우를 다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, 근데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예전에 어떤 MBTI 설명하면서 이상 선생님께서 그러셨는데,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승수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? 나는 이걸 해야지 뭔가 좀 극복되고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를 느꼈던 것 같아서 네. 이 시간을 저는 좀 근데 그동안 이 시간을 좀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. 제가 좀 나도 좀 뭔가 좀 그럴듯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싶고, 근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내가 그걸 쌓아놓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. 네. 근데 뭐 지금은 그 무감하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그러면 슬픈 거냐, 그건 또 아니니까. 그 소위 말해서 건조해져 있는 상태인 네네.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지나가겠죠. 네. 뭔가 약간 조크나 인사이드 아웃처럼 네. 이 그렇게 얘기가. 됐네요. 재밌는데요, 근데 이 얘기가 그래요. 라일리 말고 조크나로 갑시다. 우리의 호우 시절.